자, 학원 소개 샘플 강의 두 번째 강의 순서 삽입 문제 푸는 방법. 평가원 사이트야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파일을 올려놨어. 애들이 아주 사실 자세하게 막 해놓은 건 아니지만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해. 그래서 요걸 다운받았는데 여기 한번 볼게. 자료를. 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다운받으면 영어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와. 읽기, 간접 쓰기. 오늘 이제 순서 삽입이잖아. 그러니까 순서 삽입 푸는 방법을 얘들이 똑같이 설명을 해. 문장 삽입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를 해줘. 평가원 지침이지. 자, 첫 번째, 뭐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이런 거 빼고 가장 핵심적인 문구만 얘기할게. 글이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용이 어떻다? 비슷한 것끼리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다시 일반화, 구체화를 가려라. 큰 걸 앞에 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걸 작은 걸 배치를 해라. 여기 가장 기본이거든. 다시 한번 갈게. 글의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용이 비슷한 걸 찾으세요. 아니면 소재가 똑같은 걸 찾으세요.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글을 신속하게 읽고 논리적 관계와 단서들을 찾으세요. 자, 한번 볼게. 연결사, 지시사 찾으세요. 그리고 예시, 나열, 비교, 대조, 원인, 결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결사야. 어차피 이게 연결사를 통해서 표시가 되거든. 그래서 연결사, 지시사 같은 걸 찾으래. 그러니까 for example, this, that 뭐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요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끝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다 해. 뒤에 가보면 다시 가볼까? 글의 중심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지나 주제를 알면 좋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논리적 관계 되니 그걸 하기 위해서 연결어나 이런 거 지시어들을 잘 찾고 그 다음에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이 비슷한 걸 찾으세요. 자, 요걸 단서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볼게. 자, 우리가 순서 삽입 문제를 풀기 전에 얘들을 어떻게 풀 건가 할 때 두 가지는 일단 해결이 돼야 되지. 첫째, 방금 얘기했던 논리적 단서를 찾는 거야. 네, 나는 장치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학원들에서 이미 다 배웠을 거야. 여기서는 깊이 있게 설명은 안 할 거야. 그래서 뭐 지시어, this, search, they 들어봤지? 여기서 뭐 this 같은 게 나오면 그냥 this나 it은 의미가 없고 this 다음에 명사가 들어올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요런 내용은 여기서는 길이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 그래서 큰 제목만 간단하게 얘기할게. 확인시키는 정도. 연결사, 뭐 연결어들 여러 가지 있겠지, 그지? 여기는 on the other hand, 뭐 however 이런 것들. 다음 기타 등등 나머지들도 있는데 이런 건 문제에 나오는 경우만 설명해 줄게. 자, 어쨌든 왼쪽은 이거야. 직접적으로 눈에 확 띄는 어떤 장치들이 있을 거다. 다음 오른쪽, 그런 장치들만으로는 문제를 풀기가 좀 애매하다. 이럴 때는 방금 얘기했던 통일성, 일관성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내용을 보는 거야. 자, 첫째, 내용 비슷한 걸 찾아서 일반화, 구체화시키세요. 두 번째, 주어, 대상이 주체가 같은 걸 찾아야 될 때가 또 많아. 세 번째,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거나 부정에서 부정으로 그대로 가거나 뭐 이런 것들. 다음 건너뛸게. 다섯 번째, 결론 느낌이 나는 거.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야. 되니 어떤 남자가 키도 큽니다.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돈도 많아요.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이 남자 인기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인기 많은 게 일반화 시킨 거지. 그지? 그런 걸 찾는 거야. 다음 기타 뭐 계속 적어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필기한 거거든. 원래 수능 나오고 필기한 게 아니야. 학생이 작년에 필기한 글자인데 여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유형들이 또 따로 패턴화돼 있거든. 그래서 요런 것도 요건 삽입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야. 요게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지금 얘기한 거야. 물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 자, 다음 이제 문제를 실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요 파트에서는 문제를 약 4개 정도 기본적인 유형들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나서 24년도, 25년도 수능의 순서 문제
두 개씩이니까 4개, 총 8문제 정도를 같이 풀어보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순서나 삽입은 또 따로 찍어야 되겠지만, 순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고, 본인들이 푸는 방법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들 거야, 아마.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수능 이전에 4문제를 일단 먼저 한번 보여주고 할 거라 그랬어. 자,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야. 고2 모의고사고, 왜 보여주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대. 강남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는 요번 순서 문제, 이 문제 쉽게 풀었어. 독해를 안 하고도 그냥 금방 풀리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친구가 이런 멘트를 했대. 독해를 안 하고 어떻게 풀어, 그걸? 순서를. 삽입을 어떻게 독해를 안 하고 풀어? 이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알겠지만 독해를 하더라도 진짜 작게 해. 그러니까 요지 주제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러고 그럼 선생님 모든 문제가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다 됩니까? 10개 한두 개는 이런 패턴을 벗어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내가 문제를 실제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처음에 나도 이제 이런 인강들을 봤어. 메가스터디의 일탈하고 조정식, 그 다음에 뭐 이명학, 대성애 이런 사람들 강의를 보면 항상 이렇게 출발을 많이 하시더라고. 여기 박스를 먼저 읽는다. 그리고 나서 A, B, C가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연결될 걸 찾지 마시고 이런 짓을 하지 말래. 오히려 됐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X를 치면 안 되겠네, 그지? 30인강이 하나가 제일 길게 찍으면 33분 정도 찍히니까 시간을 생각해서 약간씩 속도로 좀 당길게. 이해를 좀 해줘.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걸 찾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서 연결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걸 먼저 찾아라. 그리고 나서 뭐 4개를 독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해봤는데 그게 나는 내 옷에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나는 방법을 한번 바꿔봤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현재는 나한테 가장 맞는 옷을 발견했는데 난 어떻게 하냐면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 지워볼까? 일단 처음에 들으면 납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저렇게 풀어서 어떻게 될까? 근데 현재까지 내가 했는데 확률적으로 내가 기존에 옛날에 이렇게 하던 방법보다 훨씬 나아. 자, 보면 나는 보통 박스 자체를 안 읽을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10문제 정도 있으면 최소한 처음에는 무조건 안 읽어. 안 읽고 A, B, C만 가지고 잡아봐. A, B, C 안에서 목표는 뭐냐 하면 3개에서 2개 연결되는 걸 찾는 걸 제일 먼저 목표로 삼어. 그래서 일단 A 앞부분이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수능에서는 3에서 5%밖에 안 되니까 95%의 확률을 먼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4개 다를 독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A 앞부분이 B, D나 C 뒤에 이어질 가능성이 95%니까 최소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본다는 얘기야. 방법론적으로 하면. 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나는 ABC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시어나 연결사, 연결어라고 할게. 또는 내용적으로 비슷한 내용적인 단서가 있으면 그거부터 찾아서 먼저 표시를 해. 단서를. 그리고 이 단서만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항상 먼저 해봐. 그리고 이 단어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니네한테는 이제 파란색으로 주로 보여줄 건데 그럼 옆에다가 내용을 파란색으로 세워. 설명할 때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색으로 하겠지.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여기다 내용을 이제 소재가 비슷한 걸 적거나 아니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문제에서 7개에서 8개는 거의 독해를 거의 하지 않고서도 풀 수 있다. 이걸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문제 한번 볼게. 꼭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지금 비켜줄게. 화면 잠깐 멈추고 지금 풀어봐. 하나, 둘, 셋. 화면 멈추고 풀어. 자, 이제 들어가 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지시어 연결사,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아주 큰 단서. 그럼 내용적으로 큰 단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배워야 되겠지. 일단은 it이란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it은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있고, 물론 단수라는 건 있지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문장, 똑같은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라는 문구 있지? 요게 글이 전환되는 문구야. 요건 내용상으로 거의 직접적인 단서에 속해. 아니, 독해하신 거 아닙니까? 짧게 보지. 연결어를 보면서 보이는 정도니까. 다음, 강력한 장치가 전혀 없거든? 넘어간다. 다음, B 앞부분, 반면이라는 연결어가 나왔거든? 엄청나게 중요하지. 다음, 없단 말이야, 단서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넘어가. C, they는 항상 이제 복수니까 잘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단서가 전혀 없어. 됐지? 그 다음에 조금 얘기를 해주면 여기 주어 자체가 앞쪽에 you라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you가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주어가 다른 걸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다. 요 정도야, 내가 찾은 게. 자, 보통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A 앞부분이지. 이게 이어질 걸, B나 C 뒤쪽이 이어질 걸 제일 먼저 찾거든? 그런데 지금은 A 앞부분에 단서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어. 이러면 B에 있는 연결어인 on the other hand, 반면에가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되겠지. 얘는 어떤 단서를 주냐 하면 앞에 내용도 구체적이고 뒤에 내용도 구체적인데 구조가 비슷하게 떨어져야 돼. 그냥 게다가하고 달라. 그 게다가는 이런 거야. 아까 이 남자 인기 많다? 왜 많냐 하면 예를 들면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돈도 많다. 키 크고 게다가 돈도 많고 게다가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소재가 각각 다른 것들, 작은 것들 연결할 때 쓰는 거고 구조가 꼭 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 그러나 얘들은 반드시 구조가 같을 때 써. 그럼 한번 볼게. 여기 보니까 if가 나와. 됐니? 구조에서 if가 나오는데 그럼 if가 나온 데를 찾는 거야. 여기도 있고 if가 여기도 있지, 그지? 자, 내용도 어떻냐 하면 반면은 A가 주어 A가 B 하면 됐니? C도 B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봐. 자, 여기 소금의 양이 나오고 씨워터도 나왔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소금의 양도 나왔어. 여기는 유가 나오고 됐니? 해양동물이라는 얘기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 씨애니멀도 나오는 거 보여? 전혀 없지, 내용상으로. 여기 봐. 바디 나오는 거 보여? 씨애니멀 나오지? 솔티어 나오지? 됐니? 그 다음 자, 그래서 내용상으로 어디랑 연결되겠어? 구조가 똑같은 게 A지, 그지? 그래서 반면 앞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벌써 두 개가 결정이 돼버려. A 다음에 누구다? B다. 자, 여기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해볼까? A가 맨 앞에 올 확률은 몇 퍼센트? 현재 수능평가원에서 5% 이하. 그럼 95%는 누가 앞에 온다는 얘기야? C가 앞에 오겠지. 되니? 이렇게 찍어버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낮은 애들은 넘어가도 95%를 맞아. 물론 난 무조건 몇 등급을 맞아야 되겠다? 1등급을 맞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단서인 누구? 여기 있는 they를 활용한다든가. 됐니? 예를 들면 지금 앞에 같은 경우는 sea creatures라는 단어가 있지, 그지? 이런 걸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내용적인 단서 확인해 볼게 봐. 여기 전환 문구에서 sea creatures 해가지고 전환되는 거 보여? 그래서 해양동물 얘기로 넘어가는 거 보이니? 여기 한번 볼게. 해양동물 얘기 나오는 거 보여? 똑같단 말이야, 해양동물. 여기 해양동물 얘기 전혀 없어. 내용 자체가 달라. 됐어?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얘들 둘이가 연결돼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명확하지. 됐냐? 자, 요렇게 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글의 요지나 주제 아는 건가? 아니? 우린 전혀 몰라. 이 글의 요지 주제가 뭔지를 전혀 알 수는 없어. 됐지? 오히려 사실 이런 내용을 한번 보여줄게. 잘 보면 처음에 해양생물 얘기하다가 전혀 해양생물이 아닌 소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또 돌아와서 해양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거든. 반대로 넣으면서. 이런 글들이 순서 문제에서 의외로 되게 많아.
엎어지라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해양생물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이쪽에서 라인에서 바로 떨어지면 A나 누구? 뒤쪽에 B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오히려 A 쪽부터 시작하거나 이런 단서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실수 없을 확률이 월등히 더 높아.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게. 두 번째 문제는 역시 평가원 순서 문제에서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 문제. 이게 사실은 뭐 대단하게 골라서 선택한 문제들은 아니야. 그냥 적당하다 싶은 문제 한번 보여줄게. 17년도 6월 36번이야. 이제 수능 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처음 나온 순서 문제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고 봐도 돼. 하나, 둘, 셋 줄게. 하나, 둘, 셋. 자, 들어가 볼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독해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뭐 스캔을 떠서 중요 장치들을 먼저 찾아 놓는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독해를 들어갔다가 다시 장치를 찾았다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독해했다가 찾았다가 독해했다 찾았다가 더 헷갈리겠지. 독해를 할 것 같으면 아예 미리 찾아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시간 오래 안 걸려. 내가 니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5초, 20초, 30초가 걸리는 거지. 자기가 연습을 조금만 하면 이 단서를 찾는 데는 5에서 10초 정도면 충분해. 10초 정도면 충분하다니까. 자, 첫째, 디스 붙은 거 보여? 자, 강력한 장치지. 이런 마케팅 기법, 물건을 사거나 판매하는 기술이 B나 C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다음, 그리고 나서는 내 눈에는 연습한 단서가 난 안 보여. 다음, B 쪽으로 가볼게. 주어는 사실 you 같은 거 신경 좀 써도 돼. 근데 이건 나중 단서인데 표시해 놓고 넘어가도 돼. 여기 보니까 또 다시 나오는 거 보여? this. 됐니? this 다음에 명사 붙었을 때 이게 지시어적인 단서란 말이야. 반드시 앞에 이 단어가 나와 있어야 되지. 다음, C로 갔는데 C 쪽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단서가 없어. 자, 그럼 활용할 단서는 첫 번째 누구지? A. 물론 선생님 꼭 A가 B, C 뒤에 이어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먼저 하는 게 대체적으로 유리하고 자기는 이게 더 유리하다 싶으면 B 쪽의 단서를 이용해서 먼저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 자, 볼게. 지금 판매에 관련되는 단어를 B나 C 쪽에 보니까 여기 보여? 판매를 촉진한다. 어쩌고저쩌고. 그게 판매에 관련되는 게 나오지. 마케팅에 관련되는 게. C 뒤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럼 확률적으로 이제 가볼까? 누구? B 다음에 누구? A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다음, 여기서 새로운 영양소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C가 이렇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되냐를 보게 되는데 여기 끝을 봐. 어도 나오고 새로운 영양소 나오는 거 보여? 어떻게 이어지겠어?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지시어로. 그럼 정답은 C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논리적 관계를 보는 거지. 됐니? 얘들이 풀어라는데 원칙에 충실한 거야. 지금 우린 요지나 주제 알아 몰라? 몰라. 박스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그래도 풀려. 됐니? 왜? 얘들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내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나 하나 놓쳤는데? also가 있었네 또. 그지? also는 어떻게 써?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데 방금 얘기했었지. 그 남자 돈도 많고 외모도 잘생겼다. 돈이랑 외모는 소재 자체가 다를 수 있잖아. 근데 큰 틀로 보면 인기라는 주제는 같거든. 그게 게다가니까 소재가 바뀌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 이제 파란색으로 실제로 얘는 파란색까지 쓸 필요도 없이 풀렸지만 나중에 잘 안 될 때를 생각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지금 also를 단서로 했을 때 여기 봐. 책 얘기 나오는 거 보여? 그럼 여기서부터 책 얘기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리고 앞에 가볼게. A 뒷부분, A가 이렇게 끝에 올 때는 종합할 때가 많단 말이야. 책과 또는 뭐다? 신문 기사 이렇게 들어온 거 보여? A 뒤쪽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할 때는 앞쪽에서 두 개를 다 얘기했을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지. 그럼 앞에 찾아본다? 앞에 보니까 기사라고 나오는 거 뜨는 거 보여?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뭐다? 기사에 관련된 내용이겠지. 됐니?
안 봐도 뻔하단 말이야. 여기 뭐겠어? 기사에 관련된 내용일 거야. 여기 어떻게 되지? 기사와 어떻게 돼? 책이 종합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순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이해가? 찾아볼까? 분명히 있을걸? 기사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기사 연결되고 책으로 갔다가 왜? 올 속으로 소재 전환을 시켰으니까 책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기사와 책을 종합하는 내용으로 끝나야 되겠지. 자, 이렇게 푸는 게 단서를 찾아서 그 다음에 내용이 비슷한 걸 묶는다. 이렇게 되겠어. 다음 문제 한번 볼게. 네 문제를 이렇게 그냥 적당한 것들 골라서 풀어줄 거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립니까? 분명히 장담하는데 10문제 7개에서 8개는 이렇게 다 풀려 알았지?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의 테크닉이 더 들어가거나 독해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자, 요 문제를 띄운 이유는 뭐냐 하면 요 문제는 사실 박스를 안 읽고 충분히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 풀 수 있는데 박스를 읽는 게 유리한 유형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야. 박스를 무조건 안 읽는 게 유리한 건 아니니까. 근데 10문제 7개는 분명히 난 박스 안 읽고 푼다 그래서 이번 수능 36번, 37번 시간 딱 재고 풀었거든. 조용히 혼자. 박스 안 읽었어. 알았지? 박스 안 읽고 풀었어. 자, 여기 한번 볼까? 박스를 안 읽은 상태라고 간주를 한번 해볼게. 작가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더가 붙었어. 근데 더는 앞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애매해. 어쨌든 찾아놓은 건 저거야. 다음 없어. 다음 없어. 그 다음 B 앞에도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시어, 연결사, 뭐 서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또는 아까처럼 뭐 이게 이쪽에도 적용됩니다라는 내용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야. 다음 그렇게 순식간에 볼 수 있어. 연습 조금만 하면. 없단 말이야. 자, 여기 와서 뭐 그러나 들어오는 거 보이지? 소재가 전환됐거나 내용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여기도 기존 현존 세상이라 그래서 더가 있긴 하지만 이걸 써먹기는 애매하다. 자,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의 단서는 없다. 선생님, 문장 중간에 여기 디스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작가는 앞에 작가가 있으면 좋은데 한번 볼게. B 뒤쪽, C 뒤쪽에 작가는 사실 없거든. 작가는 없어. 그런데 B 뒤에 하우에버는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강력하게. 하우에버 한번 볼까? 세상인데 독자가 문학에서 만나는 세상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분명히 어떤 소재의 전환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 독자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누구 얘기가 나왔다고? 파란색 한번 써볼게. 독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문학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제 내용을 찾는 거야. 이 내용이 연결될 게 있어야 되니까 전한 다음에 여기 독자 문학 아예 없다고. 여기도 독자 문학 아예 없다고. 그 독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단어만 찾아봐도 바로 느껴. 난 독해를 하라는 게 아니야. 일단 내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소재 비슷한 거 찾으라는 얘기야. 없어. 근데 여기는 어때? 작가 이야기가 나오잖아, 계속해서. 그럼 작가니까 큰 틀로 보면 뭐다? 문학 내용이 맞단 말이야. 글이니까. 그럼 당연히 누구? B 뒤에 누가 와야 된다? A가 와야 된다. 됐냐? 이제 누구만 돌리면 되는 거야? C만 돌리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보면 단서가 있긴 또 있어. 근데 이게 찾긴 좀 힘든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휴먼 마인드 보여? 됐니? 그리고 나서 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 왜 못 찾지? 자, 한번 봅시다. 휴먼 마인드 나오는데 갑자기 뭐 나와? 더 마인드 펑크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지? 더 막 이렇게도 쓰지. 이런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고, 사실 얘는 박스를 읽는 게 월등하게 좋았는데 박스 안에 보면 이 전형적인 공통점과 차이점 볼게요. 자, 개념 자체가 몇 개 등장하냐면 2개가 등장해. 내용적인 거니까 일단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 유사성, 즉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와? 픽셔널, 가상의 세계와 그 다음 리얼월드 사이에, 그 다음 가상의 세계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 그런데 바로 A는 벗어난다. 뭘로부터?
B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A, B에 뭘로 들어가겠다? 차이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박스를 읽은 사람들은 이 얘기가 A와 B를 비교하면서 차이를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현존 세상이란 건 누구로 가는 거야? 현존 세상은 당연히 리얼 월드겠지.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B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된 거냐? 그 다음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개인이 이어지고 문학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그 다음 여기 들어와서는 누구다?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상의 세계인 A로 넘어갔구나. 여기도 그대로 A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미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독해를 몇 번 해본 사람, 그러니까 특정 패턴의 순서가 돌아가는 걸 본 사람은 몰당히 유리한 문제고, 그게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하우에버를 통해서 소재가 전환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됐냐? 지금 이 문제는 왜 했다? 박스를 읽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했다. 왜냐하면 글이 흘러갈 방식을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박스 자체가 특정 패턴을 의미하는 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박스를 읽어야 될 때도 있긴 있겠지.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세 문제를 했는데 네 번째 문제. 내가 지금 박스를 자꾸 안 읽으니까 박스에서 바로 A로 떨어지는 글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느껴질 수 있어, 충분히. 실제로 여기서 수능에서 A가 먼저 나왔던 문제를 아예 노골적으로 니한테 공표하고 한번 볼게. 자, 21년도 6월 문제. 요건 A가 먼저 시작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에서 한번 단서를 찾아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단서 한번 볼까? 첫 번째 단서, 첫 줄 없어. 단지 이건 있어. 연구조사 독해란 건 알 수 있어. 이게 단서가 됩니까? 네, 그래서 연구조사에 관련된 독해를 또 순서 삽입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항상 특정화되어 있는 패턴 얘기할까? 연구원들이 연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발견한 내용이 나오고, 아니면 연구원들이 누군가한테 뭔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야.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 문장에 연구조사 독해다. 아니나 다를까 요청했다는 내용 나오는 거 보여? ask 목적어 to 부정사니까 질문은 아니고 요청을 했겠지. 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요청했으니까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다. 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this 다음에 명사가 붙었어. 됐니? AC 모추리에서 비대칭이지. 그럼 A, B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 비대칭이니까. 다음, 그리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 단서가. C에 갈게. 두드러진 결과는 이렇다는 내용 나오는 거 보여? 이게 왜 중요합니까? 원인과 결과고 찾았으니까 갑자기 파인딩이 나올 리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연구조사 들어가고 나서 요청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잖아. 이건 40번의 요약 문제 풀 때도 매번 우리 그렇지 않니? 연구조사원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실험자들한테 이런 걸 요청해서 그래서 이런 게 발견됐다. 순서상으로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단서 한번 볼까? 비대칭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인강을 찍은 지가 30분이 다 돼 가는데, 인강 하나가 제일 길어봤자 33분이거든. 그래서 4개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단축시킬게. 자, 여기 보면 하지만 평범한 장소는 그렇지 않아요. 됐니? 그럼 앞에는 랜드마크라는 거는 그래요. 이렇게 가겠지. 서로 반대란 말이야. 이 비대칭이라는 게 반대를 얘기하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된가? 다음, 연구조사 독해에서 질문을 했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 결과물 어떻게 했지? 발견을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볼까? A.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지? C. 그 다음 어떻게 돼?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A로 시작하니까 찝찝하단 말이야. 단서만으로 활용했을 때.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독해를 또 우리가 들어가서 해결을 봐야 될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 됐냐? 자, A로 시작하는 글까지도 충분히 지금 같은 방법으로 찾아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자, 여기까지 하고 순서 두 번째
그 강의는 뭘로 할 거냐 하면 24년, 25년 순서 기출문제, 수능 두 문제씩에서 네 문제를 똑같은 원리로 한번 풀어볼게.